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그 60년대, 가장 먼저 미국에 가서 이렇게 참선을 퍼뜨린 사람이 숭산 스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처음에 가가지고 막 노가다 하면서 세탁소에서 일하면서 막 하는데 갑자기 미국 제자들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알아보고 아니 이런 사람이 왜 이런데 왜 계십니까? 하면서 이제 뭐 법문을 청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법문을 청하는 일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예일 대학 학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법문이 전파가 안 되니까 뭐냐면은 그래 우리 방에 와라 하고 이제 같이 명상을 하는데 뭐냐면은 이 스님이 워낙 대단하니까 뭐냐면은 앉아 있는데 사람들을 전부 다 몸에 띄운 거예요. 실제로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의 이분이 사람들을 띄운 거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전부 다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고 이제 역시 그 선교를 할 때는 기적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빨로 막 설명하는 것보다는 역시 이제 몸으로 실력을 한 수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 하는 걸 예로 자주 나타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그거 할 때 그 이제 우리가 화두를 줄 때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금강경에 나오는 이게 그 don't know. 이 사람 이분은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don't know.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인생의 답은 don't know. 그 사람 그분이 일본 미국 가서 일어난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don't know가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전부 다 이거 합니다. 그러니까 don't know라는 우리는 무자 이렇게 할 때 이분은 왜 don't know라고 했을까? 일단 동사 표현이 들어가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가만 명상할 때 그냥 호흡을 마시면서 don't know, 호흡을 마시면서 마시고 뱉을 때 don't know 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 이분이 볼 때.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냥 멍하게 앉아가지고 마음을 들여다본다 하지 않고 이분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호흡을 마시고 뱉을 때 don't know를 했다. 그럼 현대인들도 우리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명상하면은 상당히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이제 근데 이분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분을 배신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분의 제자가 안 되고 유명한 미국에서 명상 센터하고 미국 병원 전체에서 명상으로서 몸을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명상이라는 메디테이션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mindful meditation이라고 썼어요. 명상이라는 영어 표현은 mindful meditation입니다. mindful meditation. 그런데 mindful meditation을 왜 쓰느냐 하면은 아까처럼 서양 사람들에게 empty라는 말은 문화적으로 전혀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비우자 하면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올 거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자. 왜냐하면은 그 개념 자체가 그 사람들의 언어 세계에서 전통에서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mindful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우리가 이제 mindful을 뭐냐면은 우리가 mindful은 산스크리트이기도 하고 불교 용어이기도 하지만 마음 챙김을 영어로 mindful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저 단어를 썼느냐 하면은 full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채워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단어를 고른 이유가 뭐냐면은 mindful 하니까 서양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empty가 다가올 때 서양 사람들은 mindful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이 서양 문화들은 뭐예요? 반드시 채워야 되니까. 제가 그 그림을 수집을 좀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림 작가들 중에 보면은 이제 막 마음을 비우고자 해가지고 여백을 그리고 여백이 도저히 안 되니까 유명한 화가는 뭐냐면 아예 여백을 하얀색을 안 쓰고 가마니 같은 그런 캔버스를 써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죠. 자기의 세계관으로는 아무리 해도 비어있는 공간을 못 만들어내니까 아예 여백을 하얗게 안 쓰고 어떻게 썼냐면은
가만히 같은 그런 캔버스로서 썼다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 서양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명상할 때 마인드풀 해야만 다가오지. 서양 사람들이 팔려면은 마인드풀 메디테이션. 그 우리나라 올 때는 그냥 명상 또는 뭐 마음 들여다보기, 마음 챙김. 하지만 영어로는 마인드풀이 맞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면 또 쉬운 거 언제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퀴즈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돌아가도록. 예, 뭐든지 아무거나 물어도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서는 뭐든지. 아는 것도 답하고 모르는 것도 답하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인드풀 메디테이션에서 진화해가지고 이제 거기 미국에 제가 볼 때 메타인지 이렇게 마인드풀 메디테이션의 하나의 변형 형태가 아까 말한 메타인지. 그러니까 메타인지라는 기본적으로 요새 메타인지가 워낙 뜨는 단어니까 말하자면은 거기 내가 찾아보셨겠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를 아는 거.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아는 거를 두고 우리가 보통 메타인지라 그러는데 아까 말한 이게 마인드풀 메디테이션의 변형 형태로서 발전된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재밌습니까? 제가 이제 인도에 통역하러 이렇게 이제 20대 중반에 자주 갔는데 인도에서 이제 마케팅하는 사람, 컨설팅하는 사람이 나오고 내 보스하고 같이 통역하는데 이 사람이 쉬지 않고 7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쉬지 않고 7시간을 통역을 했는데 진짜 브레인이 멜다운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인도사 그때 느낀 게 그때 내가 느낀 게 통찰력이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부처님 이런 나라에 사셨구나. 이런 말빨의 세계에서 사셨구나. 라는 걸 내가 직관적으로 근데 참 그때 기뻤어요. 이 한국 사람들은 부산 사람들은 특히 아닥하는 게 미덕이잖아요. 조용히 있고 마닥하는 게. 근데 그때 느낀 게 부처님 이런 나라에서 사셨구나. 이런 7시간을 스테이트로 일하고 이야기하고도 전혀 지치지 않는 이런 날 사셨구나. 이게 바로 팔만대장경이라는 게 바로 부처님은 이런 날에 사셨구나. 끝없이 사변적이고 끝없이 논리적이고 끝없이 설법을 하셔도 끄떡이 없는 나라. 그럼 이런 사람끼리 붙어서 경쟁해서 이기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 주변에 외도들을 물리치신 이유가 외도를 논리적으로 까고 물리치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인도 문화의 바로 이런 거구나. 인도 사람들이 산스크리트를 보면은 산스크리트를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후배들이나 제자들이 인도 가서 산스크리트 박사가지고 돌아오고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산스크리트를 구사하는 사람들 언어 체계가 이 사람들 산스크리트가 가진 언어 체계가 굉장히 수학적이라서 이런 체계를 가지고 산스크리트를 이해한 체계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AI를 컴퓨터 코드나 AI를 공부하면 금방 이해가 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아까 말한 이 논리 체계와 언어 체계와 수학 체계가 부처님 때부터 나온 그 말빨 체계가 완전히 영어화 되니까 얼마 전에 뉴욕에서 뉴욕 민주당 후보로 뽑힌 사람이 인도 사람이잖아요. 민주당의 후보로 뽑힌 사람이 인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자들이 문제야 이런 한마디 해가지고 자기 표를 모아가지고 민주당에 티켓을 딴 사람이죠. 근데 7시간 하면서 인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아까처럼 업무 끝나고 7시간 하고 난 다음에 또 저녁 먹으러 가서 앉아가지고 5시간을 스테이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이제 우리는 보통 내 브레인은 보통 한 2시간 하면 끝나는 브레인인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느끼는 그때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시간의 상대적인 것, 언어의 상대적인 것, 문화의 상대적인 것 그런 거를 이제 깨달았고 그런 걸 깨달으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인도에서 그때 이제 그 남부에서 봄베이로 쫙 올라가는데 기차를 타고 갔는데 근데 공항에 이제 팝이 있어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기차가 가는데 24시간 스테이트로 쫙 가는데 이제 한국에서 기차 탈 때는 그때 새마을호 타면 서울까지 가는데 5시간이면은 대전까지 갈 때 좀 자고 그 다음에 대전에서 좀 먹었다가 책 좀 보면은 이제 서울 도착. 이 브레인은 그렇게 내 구조가 딱 설립되어 있는데 12시간을 가니까 이제 이 5시간이 지나니까 브레인은 다시 작동을 안 하더라고. 그때 느낀 게 이 시간이 끊어진다는 거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시간이 끊어짐이라는 게 이런 경험이구나. 시간이 그렇게 끊어지고 나니까 머리가 저절로 리셋되면서 그때 내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왜 가끔 학생들이 왜 그 17기들 왜 담배 끊었냐면서 담배를 피우게 해놓고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아까 내가 인도에 7시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 주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 아까 다시 돌아가서 7시간을 스트레이트로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면은 주제가 뭐냐? What do you want? 하면은 또 이야기 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핵심을 드러내지 않고 7시간을 스트레이트로 이야기하는 거. 그게 내가 그때 부처님은 이런 시대를 사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 말할 때 보면은 절대로 직설적으로 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닌 거죠. 그게 이제 인도 문화에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네가 깨달을 때까지 아니면 그런 법문이 많잖아요. 야 제발 직설적으로 말해달라 하니까 부처님 또 다른 이야기 하시고 또 다른 아니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달라. 그럼 내가 고칠게. 또 다르게 이야기하시고 또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달라니까 또 다르게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인도 사람들이 getting to the point 하지 않고 끝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알아들으면 알아듣는 거고 알아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경전에다가 잘 결부시키면은 사실은 그 메시지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메시지를 알아들을 때까지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파악할 때까지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지. 누구에게 의탁을 해서 누구에게 부탁해서 네 해석을 좀 빌려서 네 말을 좀 빌려서 알아듣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말해달라. 스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고 내 스스로 그것을 읽어서 반복해서 읽어서 그 말씀을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 제가 볼 때 그게 인도 문화의 또는 아니면은 직접 내가 겪었던 인도 문화와 관계된 그런 불경의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전달할 때 많은 후대 사람들이 책을 읽었을 때 직접 읽어서 당신이 우리가 그 말을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건의 책에 의지해서 스님의 말을 믿고 이 말은 답이니까 이 말은 답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겪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나름대로 인도에서 통역하면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내리니까 그때 내가 젊을 때 내리니까 인도가 바깥 공기가 45도 비행기에서 문 여니까 45도 시내 들어가면 더 올라가고 이런 데서 스테이트로 7시간을 이야기할 때 내가 정말 감동받았어요. 절이라도 하고 싶더라고. 그런데 핵심은 이야기하지 않는 거 아직까지. 그때 정말 나는 저런 내용 정말 배우고 싶다. Talk all day without getting to the point. 정말 예. 그런가 그럴지도 모르죠. 그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리고 또 이제 그대로 또 다시 또 이야기 또 램블 도는데 김도환 선생님께 항상 감사하는 거는 그 여러분들 저기 그거 알잖아요. 저기 그 무슨 그 뭐야 법륜 스님 요새 유명한 법륜 스님. 법륜 스님 옛날에 그죠. 그 일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거사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도저히 사람들이 안 오고 자기 말빨이 어필이 안 되니까 머리 깎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변신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김도환 쌤을 생각할 때마다 구교 운동과 시교 운동에 저는 저 혼자 생각입니다. 저는 구교를 끊고 신교 운동을 시작한 것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틴 루스가 그 성당에 가서 보고장을 날리면서 나는 이런 종교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나의 요구사항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신교운동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무한한 존경심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교운동을 시작할 때 많은 거죠. 기존의 종단에 의지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벌으셔서 성실하게 일하셔서 그 모든 돈을 우리에게 다 공을 돌리시고, 그리고 며칠 전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인생 뭐 그냥 성실하게 사셔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 주변에 누구를 보더라도 이 당신의 육신을 대학병원에 맡기셔서 보내신 분은 없어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항상 벅차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닮으려고 노력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신교운동이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 신교운동의 시작은 소위 우리를 머리 깎지 않는 우리들이 이 김도환 쌤처럼 살면서, 그리고 김도환 쌤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금강경을 읽으면서 그 메시지를 직접, 약간 신교라는 일종 그런 거잖아요. 직접 내가 하느님하고 소통하는 것처럼 내가 직접 부처님하고 소통하는 것이지 중간에 매개체를 거치지 않고. 나는 그런 운동의 실발점이었다고 생각해요. 신교 운동의 시작. 만약에 이 세월이 지난다면은 내가 이 순간을 기억한다면은 마틴 루스의 개혁 운동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다시 이야기를 돌아와서 그래 아까처럼 인도 문화를 이야기할 때 그 신교 문화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내가 경을 읽고 자기가 좋아하는 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좋아하는 경을 읽고 그리고 거기에서 스스로 의미를 파악해서 그리고 그때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그러면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바라보는 거는 아까처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도환 쌤이 가르쳐 주신 무주상 보시 그게 제 절대적인 신념이고 신앙이고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부차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저는 신교운동이고 시작이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까처럼 다시 이제 어떤 번역과 관련돼서 이야기하자면은 아까처럼 금강에 처음에 나올 때 글씨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 21세기를 사는 제가 읽으면은 뭐냐면은 내가 가장 낮은 사람이다라고 동사 표현을 넣어서 연습하는 거. 실제로 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연습을 시켜보면은 회사 가가지고 죽이고 싶고 갈등하고 그다음에 내가 할 일도 아닌데 내가 일 시키고 할 때 그런 연습을 해서 해보면은 자기 마음에 갈등이 없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처음에 그 다음에 또 혹시나 이야기 이제 언제까지 할까요? 현주 씨? 네? 언제까지 이야기하면 됩니까? 4시 반까지요. 4시 반까지? 아니, 질문 시간 포함했어요. 선생님 그건 아닙니까? 퀴즈는 아닙니까? 아까 답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길래 그냥 끝나면. 끝까지 그걸 가르쳐주셔야지.
아니 아까 할 때 뭐 보니까 뭐 처음에 집 내가 그러니까 뭐 질문 아무 이야기나 그럼 중간에 일단 해봅시다. 아니 일단 얘기는 일단 하신 거예요? 예? 일단은 말씀하신. 아니 그 중간에 아무 이야기나 하면 됩니다. 하다가 또 내 이야기 하면 되고. 앉으셔서 하면 돼요. 앉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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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행하시는 분한테 그분이 뭐 수행에 있어서 음식이 많은 이상을 차지한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 김성초 선배님께서도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좀 철학이 있다. 철학은 또 상당히 좀 절제된 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사실 이 자리가 뭐 지식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뭐 그동안 살아오면서 소소한 생활의 어떤 수행 실천 이런 것들이 부족해 있는 게 굉장히 큰 뭐 내공으로 작용도 하고 그런 걸 뭐 자랑이 아니지만 굉장히 남들이 볼 때는 뭐 자랑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음식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기준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제가 현주가 이게 부탁을 했을 때 하자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 노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본격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조용히 좀 이렇게 마음을 닦는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좀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학원을 오래 하니까 가르치는 걸 오래 하니까 이게 병이더라고. 이게 무슨 병이냐면은 가르치는 게 안 좋구나. 괜히 시작했구나. 가르치는 건 지금은 정말 안 좋은 직업이야. 최악의 직업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가르친다는 직업이 전제가 뭐냐면은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거든.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고 너는 모르잖아. 또 실제로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하니까 나는 모르고 계속 모르는 학생이니까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끝없이 뭐냐면은 이것도 몰라? 이런 생각이 올라오고 처음에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리고 이런 것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참 요새 애들은 참 무식하구나. 이게 만약 교양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 이거 뭐 기본 상식도 모르네. 요새는 좀 상식이 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것도 몰라요, 요새 애들은. 그러니까 계속 마음속에 올라오는 거는 아유 큰일이다.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속에 끝없이 이렇게 모르는구나를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 뭐냐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나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나무처럼 자라면은 이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리고 잘난 마음만 연습하다가 인생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깊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밖에 나가서 말을 하다거나 뭐 수업 끝나면 그래서 저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아침 수업하기 전에 경을 읽고 아침 수업하고 나면 경을 읽고 오후 수업하기 전에 읽고 수업 마치면 읽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끝없이 내가 마음속에 이 새끼들 이런 것도 모르고 말이야. 이런 기본도 안 돼 있고 뭐 중학교 때 아는 것도 내가 어릴 때 나는 중학교 때도 알았는데 이런 거를 뭐 나이 들어가지고도 모르고 말이야.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뭐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안다는 게 이게 도움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알고 보면은 이게 상당히 장애 요소가 돼요. 이게 이것도 모르다니 이거 뭐 상식 중에 상식인데 그런 생각이 끝없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나무라게 되고 남들 비판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내가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병이 걸리는 거. 이게 이런 병이 너무 심하게 걸리면은 이게 이제 약도 없죠, 이거는. 근데 이런 병에 걸리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 이거 그렇다고 뭐 안 할 수도 없고 진짜 업이라더니 업이라는 게 정말 업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끝없이 이제 그 오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학생들에게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이게 학생들 볼 때마다 오면은 그런 것들이 심해지면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 보면은 이제 마음이 잘 보이는 거예요. 아, 지나가는 사람 보면 아, 이거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아, 저기 인간이 저래가 될까? 지금 시간을 저기 낭보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장원에 머리 깎으러 갔는데, 이 보니까 이 초등학생이 지금 염색하러 왔더라고. 자식이 이 시간에 공부는 하지, 자식 마음속. 이 시간에 저래 살아가 될까? 이제 이런 순간순간 올라오는 마음들이 잘 보이니까, 이제 굉장히 괴롭더라고. 예. 뭐 그런 거 올라오는 게 아니고 또 많은 거야. 나중에는 또 뭐, 그런 거 올라오면 다행인데, 나중에는 뭐, 이게 옛날에 이게 18기인가 하는 제주도 사람 있잖아요. 교대 가고 한 누구야? 김진숙수. 어? 이상 누구야? 이상이? 아니 남자 후배. 서울대학교 상일이 하고 있을 때 같은 동기. 김정수. 18기. 아니. 김정수. 그런가? 근데 그래가지고 그 친구 우진이 지나가 학원 옆에 보면 약국이 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이제 약사님인데 마음 닦으려고 노력 많이 하시는 분인데 하루는 거기 수배를 만났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저거 남편을 죽이고 싶다. 생각이 하루에 수십 분 올라온다.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이제 굉장히 솔직한 거죠, 그죠? 죽이고 싶은 생각이 수십 분 올라온다. 와, 죽일 수도 없고.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야, 마음속에 많이 죽였으니까 죽이면 안 되지. 마음속으로 많이 죽였으니까 말은 뱉지 마라.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내가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우리는 아까처럼 제가 이 수업할 때처럼 새끼 이것도 몰라? 해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는 전제로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방법을 찾아서 이제 그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또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나름대로 이렇게 정진을 하거나 뭐 방법을 찾아서 하면은 좀 낫고 그다음에 그냥 멍하게 그냥 다니면은 그냥 마음속에는 많은가 이런 과거에 쌓아놓은 어떤 그런 언어 생각들이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 새끼 인간한데 저거는 공부해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나?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 보면은 주고 싶은 생각, 다시는 안 만나야지. 이런 끝없이 우리에게 올라오는 이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실은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가? 그 핵심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백날 경전을 이야기하고 해봐야 학위를 따고 경전을 이야기하고 그럼 학위 컬렉터만 되고 경전 컬렉터만 되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올라오는 이 분노를 사실은 다스리는 방법을 모르는데 해결하는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찾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도 제가 볼 때 마음속 깊이 일단 뭐가 있어야 필요하냐면 아까 이제 밥 먹는 거 이런 거 뭘 먹고 사느냐 이런 거 하지만 아까처럼 마음속의 가장 중심은 아까 김도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무주상 보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지. 그 나머지는 아주 사소한 문제. 제가 볼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심이 안 서 있으면은 사실은 인생을 살아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것들은 중요하다. 먹는 것들 제가 볼 때 그냥 대충 먹는 거죠. 그렇죠? 답이 될는지 안 될지 모르지만 왜 답이 안 돼요? 핵심을 먹는 게 어떤 걸 무주상 보시를 먹어야죠. 무주상 보시를 먹고 나서 고기를 먹든 술을 먹어도 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고기만 먹죠. 술만 먹고 하는 이야기죠. 별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음식이 몸에 들어오는 게 수행이 중요하니까 그걸 어떻게 컨트롤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자체에 그냥 크게 개의치 않는 거네요. 예, 예. 예. 그렇게 되기도 힘들어요. 예? 그렇게 되기도 힘들다고. 수행자가 음식을 이렇게 뭐 짜고 씻고 그거 나쁜 거 따르면 그 수행자들이 그것을 저희는 그 뭐를 많이 공룡으로 아이고, 이거 많이 맞추면 되겠네. 그 다음에 좀 질문, 이야기가 뒤죽박죽이니까 또 알아서 들으시면 되고, 인생이 원래 뒤죽박죽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도 아무 질문이나 하면. 얘기가 안 끝나신 것 같은데. 아니 그 우리 공룡을 받았을 때 그 공룡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 계율상으로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이제 춘다와 준 공룡을 보여주면 이제 일반 것이 되는 수행자가 그 어떠한 공룡을 보여주든 간에 이렇게 물었어요. 그들한테 이거는 안 되거든요. 아니 속초에 그 회식 때 이렇게 보면은 참석은 하긴 하는데 음식도 먹는 국 많은 국에서 1인분 너무 아깝고 뭐 확실한 무슨 그 철학이 있는지 궁금해갖고. 맛이 없으니까 안 먹는 거지. 좀 좋은 거 사주면은 뭐 먹지만 뭐. 또 뭐 하고 싶은 말. 그리고 그 우주상 보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뭐 우리 김반 목사님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다 참 그런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그 우주상고시를 뭐 사실 우주상고시 자기 입으로 우주상고시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 이걸 말하기 참 그래요. 근데 저는 이 모임이나 조직에서는 그 개인의 우주상고시에 대해서 에이 저거 우주상고시는 또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그 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모임이나 그 조직에서는 또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개개인의 우주상고시를 또 이렇게 어떨 때는 통합도 시키고 같이 또 하나의 생각을 또 같이 또 모아서 어떤 방향도 설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인 그 우수상고시를 어떻게 좀 그동안 뭐 저번에 그 미리 보여준 영상 보니까 뭐 그런 우수상고시를 한 여러 가지 흔적들을 이렇게 전시를 하고 그 전시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내가 그래서 질문을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우수상고시를 실천하고 계신지 조금만 좀 말씀해 주시면. 근데 아까 내가 말씀한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하고 너는 안 한다. 그 다음에 또 아까처럼 나는 알고 너는 이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이야기가 자체가 그게 참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아까 내가 이야기를 할 때 강의할 때 학생들하고 있으면은 그래 이것도 몰라. 이 끝없이 이런 마음에 꾸짖는 마음을 연습하게 되는 거. 저는 이게 제일 가장 내가 선생을 한 게 가장 후회스러운 게 그거예요. 저는 하지 않을 걸 괜히 조금 돈 좀 벌었을 때 하고 말 걸 괜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뭐 답은 뭐 문제는 그거고 또 답은 이야기는 또 내 이야기 내 시간이니까. 이제 또 이제 좀 그러니까 나는 이 경쟁을 무시하고 살았지만 사실은 내가 잘 된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잘 안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반드시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잘 된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누군가가 내 몰래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되는 데 대한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또 나는 아는데 이것도 몰라 하는 그런 마음, 가르치려고 드는 마음. 그게 대부분 그 선생들이 가장 안 좋은 직업이라 생각해요, 지금. 가장 안 좋은 직업이 선생님 같아요. 그래서 끝없이 어떤 연습을 하느냐면은 마음속에
이거 정도는 알아야지. 그것도 몰라. 그리고 아까 또, 그리고 내가 잘 되면은 반드시 그에 따르는 뭐 안 되는 사람은 있게 마련인 거. 그리고 또 무지상보시를 한다는 거는 또 뭐, 저는 무지상보시의 기준은 저는 항상 뭐 김도환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선생님의 가령 우리가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내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보통 뭐 공부 조금 하면은 뭐 아무데나 뭐 대학 교수 할 수 있는 시절에 김도환 선생님께서는 그 대학 교수 안 하시고 그냥 이게 우리 절에 우리의 나란데 일원이지만 김원명 뭐 후배가 있지만 가족들보다 우리를 더 돌보셨을 거라고 저는 알아요. 그래, 나는 그런 거를 본능적으로 어릴 때도 나는 그런 걸 알겠더라고. 가족들보다 우리를 더 챙기시는구나. 그런데 그런 거 우리는 뭐 평생 보고 살았는데 아직도 우리가 뭐 뭔가를 더 배워야 된다거나 더 뭐 깨치고 싶은 게 있다거나 우리가 어디 가서 다른 절에 가서 법문을 배워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는 it makes no sense. 실천이 중요하다. 아니, 우리가 지금도 만약 우리가 법문에 굶주려 가지고 다른데 법문을 들어간다면은 그거는 우리의 문제이지. 그동안 법사님은 몸으로 보여주셨잖아. 몸으로 모든 걸 다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어느 이절에 저절에 다니면서 뭔가 이야기를 들어야만 마음이 풀린다면은 나의 지적인 소양이 부족이고 그 다음에 실천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야, 이절에 좋은 법문이 있다더라. 가자. 저는 뭐 그런, 나란다 가면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좋은 법문이 있다더라. 저 법문 들어가 볼까? 저기 좋다던데. 이렇게 하면 좋다던데. 그런 건 저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신교와 구교가 나눠지는 그 시점에서 쌤을 만났는데 내가 더 이상 구교를 찾아가서 하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천이란 문제만 남아있지. 실천은 선생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아까 내가 이야기한 거 보였잖아요. 이게 내가 이 이야기를 내가 아마 현존에서 한번 했을 거야. 이게 운명 후배가 있지만 가족들보다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런데 그 이상 어떻게 우리가 뭐 설명을 뭐 이렇게 딴 데 가서 내가 어디 가서 뭐 들어야 된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존경할 사람이 없다 이런 것도 웃기고 그리고 뭐 문제가 있죠. 저는 영어를 잘하게 된 거를 저는 어릴 때 광성사 다니면서 김도환 쌤에게 한문 경전을 읽은 그 통찰력으로 나는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한문 경전을 읽을 때 무슨 말이야? 중학교 2학년 때 뭐 사실은 그때 배운 한문이 서산대사의 글이었다고. 중학교 2학년이 무슨 서산대사의 글을 뭐 지금 그렇지만 그 고급 지문을 보면서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훈련. 이씨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저는 되었지 내가 스스로 내가 특별히 잘나서 되었다거나 하는 것은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처럼 또 이제 그런 이 속세에 오래 살다 보니까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새끼들 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할 때 김도환 쌤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셨을 텐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금방 이렇게 돌아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금방 배울 수 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나의 문제, 나의 문제지. 세상은 별로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은 그런 문제를 바꾸고 생각해 보면은 그때 쌤께서 수산대사 할 때 모르겠다. 이 한자가 뭐야? 그렇게 고민했지만 항상 한문 시험 치면은 100점 맞았지.
왜냐면 그 고민의 결과로 공부 안 해도 거기에 대한 언어의 통찰력이 그 언어의 통찰력이 한문의 언어의 통찰력은 영어의 통찰력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언어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고 그 통찰력으로 지금까지 온 거라 생각.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은 내게 별로 없다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이제 영어생 오래 하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아는 건 별로 없구나. 들은 이야기, 다 안 이야기, 어디 찾아보면 나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하고 살았으니까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사실은 뭐 하는가 마음이 비어 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아까 그래 이제 그래서 나의 그 잣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김도환 선생님이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어느 덕혜 부두상 보시면 김도환 선생님 보시면 알잖아요. 더 이상 거기에서 내가 뭐 추가할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이제 아까 이제 다시 나 현실로 돌아오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언어를 이야기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불교 용어에 아레야 의식이라는 말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영어로 하면은 unconsciousness, 무의식이라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건 또 무의식 아니야,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더 깊이가 있는 말이야. 근데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내가 요새 유튜브에 보면은 좋은 강의, 그냥 유튜브, 또 이야기가 또. 근데 유튜브에 재미난 이야기도 많은데 왜 내를 부르느냐? 내가 현재 보자기. 아니, 이 귀한 시간에 왜 사람들 오게 하느냐? 유튜브에 보면 재미난 것도 많고, 요새 보면은 그 수학자 멘코프스키의 그 4차원 공간 설명하는데 막 보고 앉아 있는데 뭐 재미난 것도 많은데 뭘 부르시네. 이게 이제 이게 우리가 언어 체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사실은 영어를 구사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고. 우리의 전체 무의식에 우리는 AI라든지 만류 인력이라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우리의 언어 체계는 영어 체계예요. 한자 체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학 모델을 이야기할 때 4차원 공간을 설명하기 힘들 때 우리는 뭐냐면 2차원으로 설명을 해야 돼. 단순화시켜서 설명하는 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아레야 의식 하면은 우리는 무의식에 가까워요. 이렇게 하면은 1차적으로 이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달라. 아레야 의식 하면서 설명을 구차하게 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이야기. 그래서 저는 언어가 불교를 공부할 때 이런 새로운 언어로서 재생산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지금 변화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믿음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새롭게 한번 이렇게 기회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지난번에 그 강의 강성에서 강의했을 때 이제 김은명 후배가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어릴 때 피아노를 이렇게 배웠지만 이것은 내가 배운 것이지만 사실은 뭐가 된 거다. 그때 뭐라 acquired, 학습된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사실은 그게 그 불교의 공이라는 말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전공은 다르지만 사실은 딱 들어보면은 저게 바로 불교의 공이 저런 거구나. 불교의 공이란 모든 것은 acquired, 습관적으로 획득된 것이고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사실은 내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무한한 잠재력, 포텐셜을 말하는 것이. 아까처럼 제일 처음에 아까 말하는 수학 교수가 말한 것처럼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저렇게 우리가 소통을 했지만 또 우리가 저 단계로 가는 깨달음은 또 다른 노력이라서 좀 공부는 더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언어적으로는 최소한 소통은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로부터 좀 더 자유롭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이 불교나 이렇게 또는 김도환 쌤의 가르침을 좀 더 우리 것으로 내재화해서 실천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죠? 너무나 좀 진짜 죄송합니다. 네. 재미가 있었습니까?
예. 말고 또 질문. 아무 말이나 질문. 지금은 머릿속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예? 지금은 좀 편해졌으니까. 뭐 어떤 거? 사람들 보고 저 모르는 게 이게 좀. 그 이제 그거를 이제 닦는 방법은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사람을 볼 때마다 길거리에 있는 모든 순간순간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보면은 그게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수제 방법은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게 이제 말은 쉬운데 그 연습을 그렇게 연습을 하면 잘 안 되니까 이제 그 뭐 하면 뭐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실천하는 방법은 거기 원을 세우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누구든지 보면은 지나가다가 보면은 아주 잘생긴 여자가 지나가면은 잘생겼구나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박히기 그 직전에 저 사람은 그래서 굉장히 몸매가 멋진 사람이 지나가면은 몸매가 멋지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사전에 뭐 하느냐면은 저분이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부처님 전에 무주상 보시를 많이 하기를 바란. 아니 그게 근데 무식한 대학생들을 보면 부처님처럼 보이지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상대방 생각이고 뭐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딱 저 순간 올라올 때에 대해서 저 친구 또 왜 왔지 하는 생각이 올라오기 직전에 미리 연습을 하면은 저분이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부처님 전에 무주상 보시를 하기를 바란. 아니 그분은 선배님한테 전혀 무식하거나 그런 화는 안 유발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무식한 대학생들을 화를 유발하는 그런 애들을 보고 부처님이라고 인식이 잘 매치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뭐 연습해야지. 연습하는 거지. 되지 왜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그런 연습을 저는 해보니까 그런 연습을 하면은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순간 뚱뚱한 여자가 지나가네. 저 여자는 뭐 저 친구는 왜 싸가지가 없어. 저 젊은 사람은 저 친구는 밥맛이네. 저 친구는 인간 안 되겠네. 그런 올라오는 순간적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천하는 방법은 저분이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그다음에 또 좀 젊은 학생들이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좋은 데 취직해서 부처님 전에 무주상 보시를 하기를 바란. 이렇게 계속 하면은 뭐 하루 종일 하게 되죠. 어떨 때는 수천 번 수만 번 하게 되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조금 근데 그거를 이제 아까처럼 우리가 명사형으로 공부를 하면은 명사형으로 닦으면은 안 닦인다. 그건 심리학적 예를 들어서 명사형으로 참을 인자 내가 옛날에 어릴 때 중학교 때 많이 적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게. 참을 인 그다음에 또 뭐 무주상 보시 그걸로 적어도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입으로 그런 말을 뱉는 그 순간에는 우리 인간의 그 의식 구조는 문장 한 번 뱉을 때 두 문장을 뱉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자꾸 하면 이제 상대방이 그 연습을 자꾸 하면은 저절로 부처님으로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욕을 덜 하게 되고, 그 욕을 덜 하게 되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좀 줄고, 죽이고 싶을 때가 많죠. 상대방을 저 새끼 내 뒤에 칼 꽂은 놈, 저 놈을 어떻게 이런 생각도 줄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는 그런 모든 통찰력은 제가 생각할 때 그것도 뭐 금강경을 읽으면은 제가 볼 때 뭐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주니까. 예. 그 선배님 옛날부터 들어있는 카투샤도 하시고 영어도 잘하셔가지고 배웠다고 들었고. 근데 지금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직장도 그렇고 영어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취직하는 사람, 뭐 학생들, 뭐 현재 직장에 있는 사람들 요즘 화상 미팅하면 잘 듣기질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좀 잘하는 저기 비결을 좀 어차피 전문가시 단기간에 속성으로 그 이제 취직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고 그 이제 그 불교적으로 말하면 그 마음을 쉬어야만 되겠지 일단. 일단 그 단기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쉬어야 되고 영어를 잘하겠다는 마음을 쉬어야 일단. 아까 했잖아요. 아까 보였잖아요. unconditioned. 그 마음을 쉬어야 된다는. unconditioned라는 말은 아까 무의라는 말은 unconditioned라는 말은 아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말은 내가 수학을 잘하겠다라는 마음을 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을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칼맞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아까.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야지라는 마음과 그럼 영어를 잘해야지 마음 없이. 근데 사람들은 그 마음 없이는 영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이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은 저는 공부할 때 알고 이해하고 외우느냐 이해하지 않고 외우고 이해하느냐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이야기 어떻게 평상시 본인 사는 스타일대로 이해하고 외워야 되느냐? 이해하고 외워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방법부터 이제 바꾸는 게 좋겠죠. 저는 공부할 때 모든 공부의 방법은 아까처럼 저기 말한 것처럼 unconditioned. 외우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외우고 이해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자꾸 법문 쫓아서 이리저리 다니지 말고 자꾸 외우고 이해하고 외우고 질문하고 그게 뭐 인생의 모든 게 사실은 외우고 이해하고 그래 저 목욕탕에 한 번은 갔는데 어떤 목욕탕에 어떤 학생이 목욕탕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알아보더니 빨가벗었는데 내가 거기서 공부 잠시 했는데 공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니까 그냥 외우라고 해서 저는 외우는 거 싫어하고 저는 바로 튀어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이러더라고. 저는 외우는 거 싫어합니다. 바로 입으로 튀어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로 튀어나오는 거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지개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 말 들으면 이제 또 나쁜 습관이 나오죠. 계산이 나오는 거야. 공부 못하는 사람의 그 과거에 스캐닝 되듯이 쫙 그 사람의 이게 참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의 IQ와 학교와 학벌과 뭐 계급, 사회적인 계급과 이게 바로 그 언어는 자기 계급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도 그 사람의 계급을 정확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참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근데 외우고 이해하고 저는 금강경도 외우고 이해하고 근데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누가 뭐 사람들이 이거 외우고 이해하기 힘든데 일단 이해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외우고 이해하고. 그래서 김도환 쌤 법사님의 말씀도 실천하고 이해하고. 법사님의 그 일생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당신의 그 무주상보시를 실천한 걸 이해하고. 무주상보시라는 말에 빠지지 말고 무주상보시가 뭔데? 저는 무주상보시가 안 되는데요. 추상인데요. 뭐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래 처음에는 많은 거예요. 저기 정필이 후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리저리 해보고 하다 보면은 좋은 길이 나오고 이런 건데. 근데 우리는 이야기 더 할까요? 예, 그만할 때 안 되는 겁니까? 그만할 때 됐습니다. 그만 됐죠. 인정하게 5시까지. 네. 책상 정리해줘야 돼요. 아니 저기 뭐. 밥 먹으러